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WC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들의 각축장이라고 하죠. 올해도 정말 많은 제품들과 기술들을 선보였는데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여러 가지 키워드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특히 5G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 5G를 기반으로 한 기술과 콘텐츠들이 좀 주목을 끌었거든요. 예를 들면 5G 기반의 스마트 로봇이라든지 5G를 기반으로 해서 360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이런 기술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폴더블 폰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이요. 정말 이번에 공개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역시나 눈길을 가장 많이 끌었죠. 네, 맞습니다. 폴더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휴대전화를 접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폴더블 폰 전쟁에 불을 붙인 건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MWC가 열리기 나흘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미 갤럭시 폴드를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저 제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상상 속에서나 생각했을 법한 기술이 눈앞에서 펼쳐졌죠. 핸드폰을 정말 반으로 접어서 주머니에 저렇게 넣기도 하고요. 이 삼성전자가 공개한 이 갤럭시 폴드는 보시다시피 이제 반으로 접는 기술입니다. 접으면 한 4.6인치 스마트폰이 되고요. 펼치면 7.3인치의 큰 화면으로 확장이 되는데요. 갤럭시 폴드는 바깥에서 안으로 접는 이른바 인폴딩 방식입니다. 접은 상태로 보다가 펴더라도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폈는데 화면을 보니까 끊김없이 그냥 한 화면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화면을 폈을 때는 여러 앱을 또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MWC에서 이 갤럭시 폴드를 4대 정도 전시를 했는데 당시 현장에서는 이 갤럭시 폴드를 보기 위해서 관람객들이 아주 북새통을 이뤘다는 전원입니다. 네, 자 삼성전자는 폴더블 폴 갤럭시 폴드를 공개했고요. 중국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화웨이도 MWC에서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화웨이의 폴더블 폰은 메이트 X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저희가 메이트 X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게 바로 이 중국 화웨이의 폴더블 폰 제품입니다. 폈을 땐 좀 비슷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접었을 때는 6.6인치, 펼쳤을 때는 8인치 정도의 크기고요. 갤럭시 폴드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메이트 X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무게가 295g, 게다가 이제 두께가 11mm로 한 손에 들고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메이트 X를 펼치면 화면비가 한 8대 7.1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와 메이트 X를 비교하는 그래픽을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 좀 보시면서 자세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펙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인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이트 X가 조금 더 크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장 차이가 있는 것은 접는 방식. 그러니까 인폴딩이냐 아웃폴딩이냐, 바깥으로 접는 방식이냐라는 건데 메이트 X가 바깥으로 디스플레이를 접는 아웃폴딩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 갤럭시 X와 가장 좀 두드러진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으로 접느냐 바깥으로 접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 메이트 X의 경우에는 바깥으로 접기 때문에 접었을 때 앞면이 6.6인치, 뒷면도 디스플레이가 나타나서 뒷면은 6.3인치 정도의 디스플레이가 보여집니다. 바깥으로 접다 보니까 앞뒤가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럼 바깥에도 화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갤럭시 폴드는 안으로 접는 형식이기 때문에 접었을 때 앞면에는 4.6인치의 디스플레이가 보이고 뒷면에는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MWC 행사에서 메이트 X를 펼쳤을 때 화면이 좀 우그러진다라는 증언이 전해졌는데요. 이게 아웃폴딩 방식, 그러니까 밖으로 접는 방식 때문인 건지는 좀 두고 봐야 하겠지만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바깥으로 접다 보면 조금 더 유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우그러지는 현상 같은 거는 화웨이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인폴딩과 아웃폴딩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디스플레이를 접는 기술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방식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폴더블 폰의 경우에는 둘 다 플렉서블 OLED, 그러니까 유연한 이 O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접는 방식에 따라서 외관도
무척 달라졌고요. 네. 또 쓰임새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 점에 무척 주목하는데요. 지금은 뭐 출시 초반이라서 인폴딩인지 아웃폴딩인지 크게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폴더블 폰이다라고 지칭을 하지만 앞으로 산업이 좀 더 발전해서 기술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 둘을 엄연히 나눠서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주요 핵심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은 한 번 접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뭐 2번 접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몇 차례 접을 수도 있게 되는 건데 그럴 때는 안으로 접는 방식이냐 밖으로 접는 방식이냐에 따라서 기술의 어떤 활용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미래의 기술 혁신을 주도하게 될 기술은 무엇이 될지 좀 주목해 봐야겠네요. 자, 그런데 애플이 좀 잠잠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은 뭐 2007년 스마트폰 시장을 연 스마트폰의 대명사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번 폴더블 폰 전쟁에서는 좀 잠잠한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대다수인데요. 기술도 어느 정도 다 상향 평준화가 돼서 큰 차이를 많이 나타내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로서 나올 만한 기술은 모두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삼성과 화웨이가 그런 돌파구를 찾는 목적으로 폴더블 폰이라는 혁신 기술을 내세웠는데 애플은 이에 특별한 이렇게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우선 업계에서는 애플이 이 태블릿 PC 시장에서 아이패드에서 굉장히 큰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처럼 큰 화면을 연출하는 이런 폴더블 폰을 굳이 내놔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 태블릿 PC 시장을 이 점유율을 나눠먹기식으로 하게 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모양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석도 있군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폴더블 폰이 한 번 접히지만 기술 발전되면 여러 번 접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큰 화면의 디스플레이를 접을 수 있게 되는 날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태블릿 PC 시장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애플도 어느 정도 이런 불안감을 좀 감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워즈니악, 그러니까 그 애플의 공동 창업자죠. 이 워즈니악이 애플도 폴더블 폰을 내놔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워즈니악은 이 폴더블 폰 시장에서 애플이 선두 자리를 뺏겼다라면서 현재 상황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봤는데요. 그러면서도 애플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애플표 폴더블 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애플의 선택도 궁금해지고요. 앞으로 이 신기술 시장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조명에 따라서 학습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연구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내용이죠. 보통 청백색 조명 좀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해서 많이 부각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몸을 깨우는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네, 자세히 전해주신다면요. 맞습니다. 청백색 조명은 우리가 흔히 실내에서 사용하는 이 백색 LED 조명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밝고 푸른 빛을 띠는 그런 조명인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청백색 조명에 아주 늦은 오후 노출되게 되면 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억제가 돼서 이 수면을 방해한다라는 주로 좀 부정적인 연구가 많이 있어 왔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청백색 조명이 몸을 깨우고 생체 리듬을 되돌리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청백색 조명의 새로운 가치를 조명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잠을 깨우고 뭔가에 집중을 해야 할 때 그야말로 청백색 조명을 사용을 하면 그만큼의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연구팀이 청백색 조명 외에도 노란색 조명을 사용을 했을 때 또 다른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노란빛의 조명은 좀 따뜻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주로 예쁜 카페나 이런 특별하게 꾸민 공간에서 주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학습 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단순히 뭐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한다거나 뭐 학생들끼리 조별 활동을 할 때 어떤 교감이 필요할 때는 이 노란 조명이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카페에 가면 좀 마음이 약간 편안해지고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좀 일리가 있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냥 제가 단순히 느껴서 그런 게 아니었네요. 좀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강의실 조명을 이렇게 청백색이냐 아니면 노란색 조명이냐 바꾸면서 이렇게 활용한다면 학습 효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명과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앞선 연구에서도 좀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결론은 이 청백색 조명에서 산수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뭐 과학이나 수학 뭐 이런 과목을 할 때는 청백색 조명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토론이나 이런 뭐 조별 활동 이럴 때는 노란 조명을 사용을 한다면 독특한 이 학습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네. 재밌는 거는 이런 연구 결과가 인류가 오랫동안 낮에는 일을 하고 노을이 졌을 때는 휴식을 취하는 아주 오랜 관습에서 비롯됐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이번 연구에서 좀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논문이 국제학술지 이제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렸거든요. 그런데 산업디자인학과 연구진이 이렇게 순수 과학 논문에 논문을 게재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요즘 뭐 협업, 콜라보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특히나 과학에서도 이런 협업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사례가 좋은 협업의 좀 일례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연구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주목받게 된 그런 연구였는데 어렸을 때 제 방에 청백색 조명이 있었다면 수학을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좀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